272쪽에 중단원 정보. 자, 생태계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이다. 사슴 한 마리는 개체라고 하는 거고 맞고. 여기 맞아요? 네. 예. 군집은 여러 개의 개체 군으로 이루어져 여기 있다. 아니야? 안 맞는데? 272쪽? 위 왼쪽에. 예. 군집은 개체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고요. 그러니까 개체가 모이면 군집이 되고, 군집이 모이면 개체군이 되고, 군집이 모이면 개체군이 되고. 생물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환경은 생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예, 생물들이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죠. 4번이고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 비생물적 요인하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토양 속 질소 고정 세균은 비생물적 요인에 속한다. 예, 세균도 생물이잖아, 그쵸? 생물적 요인이지, 생물적 요인. 위도에 따라 생물의 군집 분포가 달라지는 것은 기억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위도에 따라 뭐 기온이 좀 다르잖아, 그쵸? 기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군집 분포가 달라지는 것은 화살표가 지금 비생물적 요인에서 생물적 요인에 향하고 있잖아. 기억에 해당하는 거 맞고, 낙엽이 쌓여서 토양이 비옥해지는 것은 생물적 요인에 의해서 토양이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니은이 맞죠. 화살표 방향이, 그쵸? 그래서 니은 디귿 4번 고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현상이다. 송어는 가을에 번식한다. 가을에 번식한다. 이게 번식 그 시기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일조 시간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일조 시간이랑 관계가 있고요. 바다 깊이에 따라 서식하는 해조류의 종류가 다르다. 이거는 빛의 파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했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바다 깊숙이 들어갈수록 도달하는 파장이 달라요. 예, 그래서 뭐 홍조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깊은 곳에서까지 자랄 수가 있는데, 파란색 빛을 이용하는 홍조류는 이제 깊은 곳까지 자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갈조류는 여기까지만 자라고, 녹조류는 뭐 여기까지만 자라고, 여기 달라 이게. 근데 그게 이제 빛의 파장에 따라 다른 거예요. 빛의 파장에 따라. 한 식물에서도 잎에 달린 위치에 따라 잎의 두께가 다르다. 이거는 빛의 세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빛의 세기가 세면 잎의 두께가 두꺼워져요. 빛의 세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다 빛이긴 하네, 지금. 기억은 맞네요. 다 빛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고, 니은의 나는 빛의 파장에 의한 현상이다. 니은 맞고요. 디귿 다에서 빛의 세기가 약할수록 빛의 울타리 조직이 발달한다라고 되는데 그렇진 않죠. 울타리 조직 이런 거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울타리 조직은 이제 그 잎이 질서 있게 있는 그런 그 잎의 세포가 질서 있게 있는 부분을 울타리 조직이라고 합니다. 한지 꽤 오래됐네. 그죠? 이거 한지 꽤 오래됐네요. 단원 마무리다 보니까 그렇네. 조금씩 내용 보면서 해야겠네요. 이런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써져 있는 숫자가 뭐냐면 이게 파장이에요, 파장. 파장이 달라요. 청색광은 깊은 곳까지 도달하고, 황색광은 한 600나노미터짜리 이제 황색광은 요 정도까지 도달하고, 적색광은 요 정도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파장에 따라 해조류의 자라는 깊이가 다르다 이거고, 그냥 보세요, 여기를. 여기가 울타리 조직이에요, 울타리 조직.
울타리 조직이 이렇게 두껍다라는 거는 빛의 세기가 세면 울타리 조직이 더 많이 발달하는 거예요. 여기가 울타리 조직이 조금인 거죠, 그렇죠? 울타리 조직이 두껍게 발달한 건 빛의 세기가 센 데서 발달하는 겁니다. 한지 오래돼가지고 기억 안 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디귿 틀렸고, 그쵸? 빛의 세기가 약할수록 울타리 조직 두꺼워지는 거 아니고, 자, 도마뱀이나 선인장은 이제 수분이랑 연관이 있죠. 예, 도마뱀의 표면이 비닐로 덮여 있다. 몸속의 수분 증발 막는 거고, 도마뱀과 선인장은 모두 건조한 환경에 살기 유리하도록 적응한 게 맞고, 사막에 사는 다람쥐가 진한 오줌을 배출하는 것도 이와 같은 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은 예이다.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묽은 오줌을 배출하는 거는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진한 오줌을 배출하는 거는 수분이 조금 빠져나가요. 조금 빠져나가요. 그래서 수분이 적은 환경에 적응한 거죠. 5번 환경에 따른 생물의 적응 현상. 개구리는 추운 겨울에 잠을 잔다. 온도랑 관계가 있고, 그죠? 토양의 깊이에 따라 세균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건 네, 토양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거는 토양이 깊으면 산소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토양이 깊이가 좀 얕아. 그럼 산소들이 있어. 산소가 있으면 여기는 이제 호기성 세균이라고 해서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들이 살고, 더 깊은 곳에는 산소가 없는데도 세균들이 사는데, 그런 곳에는 현기성 세균들이 사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도 토양이랑 관계가 있는 거고, 고산지대 사는 사람은 평지에 사는 사람에 비해 적혈구가 많다. 공기에 산소가 적어요. 그러니까 고산지대 사는 사람들은 일단은 공기가 좀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산소도 적어. 그래서 적혈구 수가 많아야지 그 산소 받아들이는 양들이 더 이제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혈구 숫자가 많은 거죠.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자, A는 분해자이다. 배설물이나 사체 이런 거를 분해하는 애니까 A는 분해자가 맞죠. 가에서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 양은 뱀, 개구리, 뭐 요 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전체적인 에너지 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갈 때가 제일 많은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양 줄어드는 거죠. 환경 변화에 의해 생태계 안정성이 증가하였다. 환경이 뭐가 변했지? 뭔가 좋은 환경이 됐나 보네. 요 애들 생물들이 어떻게 됐어요? 많아졌어요. 그쵸? 네, 생태계가 좀 더 복잡하고 안정성이 증가한 게 맞습니다. 그쵸? 나에서 제비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여치 개체수는 감소한다. 그렇죠. 왜냐면 제비가 여치를 잡아먹는 거잖아. 화살표가 출발하는 애가 잡아먹히는 겁니다. 화살표가 향하고 있는 애가 잡아먹는 애고. 그래서 이제 이건 다 5번 고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7번에 자, 요거는 이제 개체수 피라미드네. 개체수 피라미드. 1차 소비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2차 소비자도 줄어들 거고 생산자는 많아질 거고. 일단은 그런 관계가 이제 될 건데, 옳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고, 가 생태계에 제초제를 살포한다. 제초제를 살포하면은 생산자가 줄어드는 거지. 제초제 뭔지 아시죠? 풀 제거하는 건데 나처럼 변하는 거 아니고요. 나에서 1차 소비자 개체수가 가장 적다. 아무리 그래도 3차가 더 적죠? 나에서 이후 생산자의 개체수가 증가하겠죠? 1차 소비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나에서 이후에 2차 소비자 개체수가 증가하는 거 아니죠? 왜냐면 2차 소비자도 줄어들어야지.
오랜 시간이 흐르면 다시 회복이 되기는 해요. 5번으로.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2차 소비자 줄어들고 생산자 늘어날 겁니다. 8번. 2차 소비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생산자 줄어들고 일단 2차 소비자는 증가한 걸로 그냥 냅둘게요. 그럼 1차네. 2차 소비자는 어떻게 돼? 이렇게 줄어들고, 그쵸? 그러면 이제 생산자, 그러니까 얘가 먼저 줄어들어야지, 얘가. 1차 소비자 줄어들고, 얘는 그냥 그대로 냅둬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얘가 먹을 게 많아지니까 얘 많아지고, 얘는, 얘가 더 줄어들어야 되네. 얘가 더 얘보다는 더 줄어들겠다. 하여튼 얘가 줄어든 상태에서 얘는 많아지고 얘도 많아지고 얘가 줄어들고 뭐 그럴 거죠. 1차 소비자 개체수가 증가로 생태계의 평형이 깨졌네요. 1차 소비자 개체수는 가가 나보다 많다. 가에서 나로 가면서 1차 소비자가 줄어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많다. 이거 맞아요. 그쵸? 뭔 얘기인지 아실까요? 다에서 각 영양단계에 속한 생물의 개체수는 생태계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진 것과 같다. 지금 회복이 된 거잖아, 얘는. 그래서 이거는 고르지 마시고, 답은 3번. 자, 9번에 옥상 정원이나 하천을 복원하는 것인데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게 용어들이 어렵죠. 이거 맞는 설명이긴 한데 열섬 현상은 도심에 열이 갇히는 거예요. 도심에 열이 갇혀서 열이 섬처럼 되는 거예요. 열이 있는 섬처럼 되는 거예요. 섬처럼. 아무튼 도심의 열 에너지를 낮추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 되고요. 나의 훼손된 생물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방법이다. 괜찮는데? 가와 나는 모두 자연재해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하여튼 건물 짓는 게 자연재해는 아니잖아.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기에 뭐 훼손된 하천 복원하는 거, 요거는 자연재해로 훼손될 수도 있지. 하여튼 건물 옥상은 자연재해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답은 4번. 근데 이제 하천 복원은 주로 얘기하는 하천 복원은 뭐냐면 이게 인공 하천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뭐 이렇게 제방이나 뚝 같은 거 쌓아서 그런 거 덜어내고 원래 하천으로 복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답은 하여튼 디귿은 제외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4번이고요. 10번에 지표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의 흐름이다. 자, 온실 기체가 증가할수록 A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냥 이렇게 대기가 없잖아? 그러면은 우주 공간으로 그냥 빠져나가야 되는데 온실 기체가 많으면 빠져나가는 애들을 흡수를 하는 거야. 대기 중으로. 그래서 온실 기체가 증가하면 A가 증가하는 거 맞고, 지구 온난화는 B가 감소하여 생긴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방출하는 거는 어찌됐건 70%만큼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도달한 게 100이면 100 중에 30은 그냥 반사하고, 뭐 이게 70만큼이 들어오거든요. 지표면과 대기 합쳐서 나가는 거 70 나가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요게 감소하지는 않아.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를 데웠다가 나가요. 대기를 데웠다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C가 지표 온도를 높이는 거죠. 요게 이제 지구 온난화고 70% 나가는 거는 그대로 나갑니다. 기억 디귿. 답 3번 골라야 되겠네. 지구 온난화가 생기는 거는 온실기체가 많아지면서 대기를 흡수한 다음에 지표로 재방출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11번.
자, 남극 대륙의 빙하 면적 감소하고 있고, 결빙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뭐 이제 그 빙하가 얼어 있는 기간 짧아지고 있다. 꼭 봄에 개화식이 빨라지고 있다. 전부 다 지구 온난화랑 관련이 있고요. 해수면 아래로 잠기는 섬이 감소한다. 아니고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겨울의 길이 점점 짧아진다. 맞고요. 증발량과 강수량의 변화로 기상이변 발생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답은 4번. 표층 해수 순환인데 A는 고위도의 열을 저위도로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 A가 봐봐. A가 지금 쿠로시오 해류인데 난류입니다. 난류. 저위도의 열을 고위도로 수송하는 거야. 바뀌었죠? 저위도의 열을 고위도로 수송하는 겁니다. B와 D는 편서풍에 의해 형성된 해류이다. 이게 지금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가는 게 편서풍이거든요. B랑 D, 서에서 동으로, 서에서 동으로. 어디가 서고 어디가 동인 줄 아실까요? 이게 이쪽이 서쪽입니다. 이게 동쪽이고. 서에서 동으로. 그래서 편서풍이 맞아요. 예. 편서풍은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니까. C는 극동풍에 의해 형성된 해류이다. C는 요거겠지, 요거? 예, 요거 아니고. 요거는 적도 반류라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약간 무시하시고, 얘는 그렇게 센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C를 말하는 거죠, 요거. 요거는 이제 무역풍, 남동 무역풍에 의해서 형성이 된 겁니다. 극동풍 아니고요. 그림 잘 비교하시면 아시겠죠? 극동풍이 뭔지 잘 모르더라도 옆에 거 보시고, 요쪽 무역풍이 불어야지 C 방향으로 해류가 생기는 겁니다.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아열대 순환의 방향은 적도를 기준으로 대칭을 이룬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봐봐, 요렇게 되어 있잖아. 예. 적도를 기준으로 대칭을 이룬다. 맞죠? 요거는 시계 방향, 요거는 시계 반대 방향. 적도를 기준으로 대칭을 이룬다. 맞잖아. 그쵸? 2번. 이게 한지 오래돼서 생각 안 나더라도 자료를 잘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13번. 평상시 엘니뇨의 발생 시 적도 부근 북태평양의 대기와 해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잘 기억 안 나죠? 평상시보다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일단은 무역풍이 이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되거든요. 무역풍. 엘니뇨 발생하면 무역풍이 약화돼요. 약화. 그러면은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원래 근데 이게 조금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이게 바람을 의미하는 건가? 뭘 의미하는 건가? 네. 하여튼 해류가 이렇다라고 이렇게 바뀌지는 않아요. 해류가 바뀌는 그런 화살표로 돼 있어가지고 혼돈이 올 수 있는데 해류가 일로 가는 거는 맞아. 근데 좀 덜 가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간다라고 이거보다는 덜 가는 거지만 아예 바뀌는 건 아닙니다. 바뀌는 건 아니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그래서 원래는 해류가 이렇게 생기니까 표층 해류가 쩔로 쏠리니까 심층 해류가 위로 올라와요. 페루 부근에서. 그래서 페루 부근이 조금 서태평양의 인도양보다는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 예, 태평양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보다는. 근데 무역풍이 약화되면 용승이라고 하는데 용승이 적어지니까 페루 온도가 수온이 올라가요. 수온이 올라갑니다. 수온이 상승합니다. 수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요쪽 부근에서 상승기류가 많이 여기에다 표시했지만 상승기류가 생기는 거예요. 어렵지 사실. 그러다 보면 이제 비가 많이 내리고 이제
왜냐면 상승기류가 많이 생기니까.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무역풍이 약화되고 용승이 약화되면 수온이 상승하고 수온이 상승해서 상승기류가 많이 생기고 비가 많이 내리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가일 때 페루 연안에는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된다. 이거 맞는데 왜냐면 요 영양염류 같은 게 깔려있던 영양염류가 이렇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어장이 생깁니다.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나에서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거 맞고, 가보다 나일 때 동태평양의 표층수온이 더 높다. 이거 맞아요. 용승이 약화되면서. 가보다 나일 때 페루 연안의 강수량이 적어진다. 나일 때 강수량 증가합니다. 나일 때 강수량 증가하는 겁니다. 나일 때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으로 기후변화가 발생한다. 기후변화 당연히 발생하죠. 왜냐면 수온이 높아져가지고 그 수증기가 많이 유입이 되고 상승기류 많이 생기니까 뭐 비도 많이 내리고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거는 맞죠. 답은 4번. 자,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에너지는 새로 생기거나 소멸되지 않는 거 맞고,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다도 맞고요. 에너지는 최종적으로 모두 열에너지 형태로 전환되는 것도 맞아요.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열에너지 형태로 이제 전환되는 거고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서는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 맞고, 물체가 외부에 일을 해도 물체는 항상 일정한 양의 에너지를 가진다. 아닙니다. 이게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일을 하잖아? 그럼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겠죠.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15번. 자, 전기 에너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에너지로 전환되어 이용되는 일을 나타낸 것이다. 자, 전구는 당연히 뭐 빛에너지 형태로 전환된 거고, 기억은, 그쵸? 충전기로 이제 건전지의 니은이 화학에너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화학에너지. 건전지에 저장이 될 때는 화학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 16번. 자, 열에너지가 태풍이네요. 태풍. 열에너지가 나중에 태풍이 생길 때 말하는 건가? 하여튼 열에너지에 의해서 수증기가 증발하거든요. 그런 거는 수증기가 뭐 활발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뭐 높아지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형태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발전기는 그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요. 광합성은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에 17번에 자, 공급한 에너지가 300줄인데 50% 에너지 효율이잖아. 그러면은 150줄만큼을 선풍기에 그 뭐 이렇게 바람 불게끔 만드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다리미는 만약에 300줄을 공급했는데 200줄을 썼다. 그러면 얘는 3분의 2만큼 에너지로 쓴 거죠? 그러니까 한 66%, 뭐 67% 가까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다. 효율이. 기억은 150줄이 맞고, 에너지 효율은 다리미가 선풍기보다 높다. 맞고요. 유용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에너지는 다리미가 선풍기보다 많다. 아니죠. 선풍기가 지금 효율이 더 떨어지고 선풍기가 더 많은 겁니다. 자, 18번에 물좀 마시고. 뭐 하시고 오세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 예로 옳은 거. 백열 전구는 열 에너지로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LED 전구로 바꾸는 게 좋죠. LED는 전구가 뜨겁지 않아요. 안 뜨거운 게 좋은 거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 플러그 빼두는 게 좋겠고, 대기 전력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5등급에 가까운 제품을 구입한다. 아니, 이게 등급이 낮을수록 좋은 거다. 1등급. 3번 답이고요. 자, 19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너지 제로 하우스인데, 지열을 이용해 난방에 활용한다. 그러고 있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 지열 난방 하려면 사실 초기 투자 비용은 큽니다. 왜냐면 요게 좀 간략하게 이제 설명되고 있는 그림 같은데, 지하 깊숙이 파이프를 심어가지고 이거 물을 이렇게 회전시켜가지고 돌려야 돼. 그러면 얘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따뜻한 물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지하의 열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해놓으면 좋죠. 근데 이제 설비 투자하는 게 조금 어려워도 난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열을 이용해서. 단열재는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장치다. 맞죠?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는 거고,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전기 에너지 생산한다. 이것도 맞네. 답은 5번. 뭐 이런 일 지금 하면 좋겠네요. 5번이고. 그 다음에 가와 나 중에서 더운 곳에서 서식하는 여우는 나일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귀나 이런 말단 부분에서 열이 방출이 많이 돼야 되고, 이렇게 좀 체구가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술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몸집이 작고 귀와 같은 말단부라고 해. 이런 거를 몸의 말단부가 커서 열 방출이 잘 됩니다. 21번 사막화의 원인을 나타낸 것이다. 인위적 원인에는 A, B에 들어갈 사막화 인위적 원인 서술하라고 되어 있네요. 뭐 여러가지 뭐 방목을 한다던가, 뭐 과잉 경작을 한다던가, 과잉 경작, 방목. 그 다음에 뭐 삼림을 벌채한다던가, 무분별한 이런 것들이 사막화를 더 인위적으로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이제 두 가지. 에너지 전환. 절약해야 하는 까닭을 다음 단어를 모두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예를 두 가지 두려고 되네. 일단 뭐 책에 나오는 거 일단 쓰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뭐 이런 거 있고, 예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LED 전구 활용이라던가, 아니면 에너지 뭐 제로 하우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이유를 써라. 에너지의 총합은 보존이 됩니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되네.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에너지의 총합은 보존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 어려운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 종류 중에 특히 열 에너지 형태, 열 에너지로 전환되면은 에너지를 우리가 쓰기가 어려워요. 열 에너지는 주변을 자꾸 퍼져 나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용어 체크까지 한 다음에 쓸게요. 뭐 같이 해보죠. 한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에너지를 전환될 수 있지만 양이 일정하게 항상 보존된다. 예,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되나? 나는 칸이 보라색이 안 칠해져 있네. 그 다음에 세로 1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 사슬 모양으로 연결하는 거, 먹이 사슬. 3번에 세로 3번에 사막 주변의 지역의 토지가 황폐화되어 사막이 점차 넓어지는 것은 사막화라고 하죠. 사막화. 가로 3번 대기 중 온실기체 양이 증가하여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지구 온난화네. 지구 온난화.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가로 4번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로 지속되는 현상이다. 엘니뇨고요. 동태평양 페루 지역이 온도가 높아지는 걸 엘니뇨라고 하고, 세로 5번에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이 낮은 상태는 라니냐라고 하는 라니냐. 그 다음에 세로 2번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 등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생태계 평형. 그 다음에 가로 5번 공급한 에너지 중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의 비율, 에너지 효율이라고 쓰면 되겠는데, 에너지 효율. 그 다음에 세로 4번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지구 복사에너지 흡수하고 재방출하여 평균 기온이 대기가 없을 때보다 높게 유지되는 효과는 온실효과. 그렇죠? 온실효과. 그 다음에 가로 6번 어떤 지역에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대기 상태이다. 어렵네. 기후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그 다음에 세로 6번 어떤 지역에 매일 나타나는 그런 상태 변화는 그건 기상이라고 해요. 기상. 매일마다 바뀌는 건 기상. 어떤 지역에 오랜 기간 동안의 그 날씨는 기후. 7번에 세로 7번 할게요. 네. 대순환의 바람과 대륙의 영향으로 형성되는 표층 해류가 이동하여 형성되는 순환이다. 표층 순환 쓸게. 표층 순환. 가로 7번 크고 작은 여러 규모의 대기 순환 중 지구 전체 규모로 일어나는 순환을 대기 대순환이라고 해요. 대기 대순환. 됐고 좀 쉬었다가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하겠습니다.